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주 기자님, 지난 주말에 콘도 다녀왔는데 진짜 좋았대. 주 기자님은 콘도 회원권도 갖고 있나 봐요? 부럽다. 이번에 회원권 114 거래소에 의뢰해서 싸게 구입했다는데? 콘도 회원권은 비싸지 않아요? 회원권인데? 근데 이 콘도 회원권이라고 다 비싼 게 아닌가 봐. 회원권 114에 알아보니까 종류도 많고 다양한 상품들 엄청 많던데? 그러면 우리도 봄 여행 한번 알아볼까요? 콘도는 회원권 114에서 구입하고요. 02-544-6114번 02-544-6114번 회원권 114는 인터넷과 모바일 앱에서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콘도 회원권 거래는 회원권 114 02-544-6114번으로 바로 전화해보세요. 요즘 새롭게 생활환경 질환에서 침대 세균먼지 위험성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만성 폐질환, 천식은 8배 높아지고 폐암은 담배보다 무려 39배나 더 높아진다고 합니다. 나도 그래서 요즘 몸이 그런가? 선배님, 피톤치드 캡슐 톡톡 한번 써보세요. 베개, 이불, 침대 커버에 뿌리는데 무방부제, 무독성이라 안심도 되고 침대 세균먼지 99.9% 제거도 하고 진먼지 진드기는 98% 기피 효과가 있더라고요. 궁금해서 왜 살충은 안 되나요? 하고 물어봤더니 화학 제품만 살충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믿음이 생기던데요. 피톤치드 캡슐 톡톡? 네, 선배님. 피톤치드 향이 살림욕하는 것 같아요. 피톤치드 캡슐 톡톡이라. 한번 써볼까? 검색창에 네이처 아이를 검색해보세요. 전국 약국에서도 판매 중입니다. 조간 브리핑 순서인데요. 이정일 PD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아침 신문 일면에 어떤 게 신문 일면을 장식했습니까? 예, 오늘의 키워드는 북핵 실험입니다. 네. 예, 북한이 장거리 로켓 발사를 예고한 데 이어서 이제 핵 실험 가능성을 시사를 했는데요. 네. 어제 북한 원자력 연구원장은 조선중앙통신 기자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언제든지 핵 뇌성으로 대답할 만단의 준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이 북한의 이 같은 언급은 핵무기의 실제 사용이나 핵실험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렇게 풀이가 되는데, 네.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감은 다시 고조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8.15 합의가 과연 지켜질지 많은 국민들이 집중해서 보고 있는데요. 네. 네. 그다음 북핵 실험에 관련해서 조간신문들 분석을 지금 가져오셨네요. 예, 경향신문은 미국을 대화에 끌어들이기 위한 포석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네. 경향은 미국이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핵미사일 카드를 이용해서 미국의 정책 전환을 촉구하며 북미 대화의 단초를 만들어 보려는 의도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한겨레는 미국과 중국을 향한 벼랑 끝 전술이라고 분석을 했는데요. 미중 정상회담이 열린다는 점을 감안해서 미국을 떠보려는 의도가 강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진보 매체라고 우리가 이제 흔히 평가하는 경향신문과 한겨레는 미국과의 협상을 하기 위한 하나의 전략으로 미사일 카드를 쓰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네요. 네. 네. 그러면 보수 언론 쪽도 살펴볼까요? 예, 이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다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중앙일보는 한중, 한미, 미중의 북한 압박에 대한 반발, 그리고 중단된 북미 협상에서 미국을 끌어들이려는 유인 전략, 그리고 남북 협상 과정에서 더 큰 반대급부를 얻어내기 위한 압박 등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조선일보는 내부적으로는 주민들에게 강성대국 이미지를 각인시켜서 체제 안정을 도모하고 미국 등 국제사회의 관심을 끌어서 자신들과의 대화에 나서게 하려는 의도가 깔려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동아일보는
북한이 과거처럼 담화나 성명으로 발표하거나 구체적인 시점을 예고하지 않은 점들을 고려했을 때 당장 도발하기보다는 시간을 벌어가면서 이해 당사국의 동향을 점검하기 위해 에드벌룬을 띄워본 것 아니냐, 뭐 이런 관측이 나온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네, 진보 매체 신문하고 약간 상이해요. 비슷해요. 네, 비슷합니다. 네네. 예. 네. 네, 어제 많은 분들이 결혼하신 분들이나 하지 않은 분들이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아마 많은 토론들을 하셨을 텐데요. 네. 이혼과 관련한 대법원 판결이죠. 예. 오늘 이 부분도 일면에 되게 많아 보이는데요. 이 바람을 피우는 등 결혼 생활이 파탄에 이르게 한 원인을 제공한 유책 배우자는 이혼을 요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이 나왔습니다. 네. 대법원은 유책 배우자의 상대방을 보호할 입법적인 조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현 단계에서 파탄주의를 취해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널리 인정할 경우 유책 배우자의 행복을 위해서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희생되는 결과가 될 위험이 크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근데 이분 그 이혼을 요구하는 경우는 네. 흔히 우리가 이제 바람을 피웠는데 그렇죠. 또 혼외자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위에서 이제 전원합의체 판결이라고 그랬는데 네. 7대6. 예. 그러니까 한 분의 대법관이 예. 그 반대 의견을 보여서 예. 네, 이게 이제 유책 배우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판결이 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 유책주의는 뭐 위에서 당연히 배우자가 잘못을 한 사람이 이혼을 청구하는 거고, 자, 파탄주의가 나왔어요. 예. 파탄주의는 어떤 거를 말합니까? 예, 그 파탄주의라는 거는 그 혼인 관계가 파탄이 난 경우 이혼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국제적으로는 이 파탄주의가 거의 이렇게 널리 퍼져 있는데요. 네. 서울신문 3면에서 이 파탄주의에 대해서 실었는데 네. 미국과 유럽 배우자 부양 책임 엄격, 요런 제목인데 네. 독일과 프랑스는 이혼 뒤 상대 배우자에 대한 부양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미국도 거의 모든 주에서 부양 관련 조항을 두고 있다. 우리의 경우 민법에서 부양 의무를 져야 한다고 규정한 대상은 직계 혈족과 배우자, 친족 등에 그친다. 그러니 이혼하면 부양의 의무가 사라지는 셈이다. 이 때문에 파탄주의 도입을 주장하는 쪽에서도 잘못이 없는 배우자나 자녀를 보호하기 위한 부양 조항이나 일정한 경우 이혼을 제한하는 가혹 조항을 마련해야 한다. 이렇게 의견을 내고 있다. 이렇게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네.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혼을 하면 네. 부양 의무가 없어지는 걸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바람핀 이제 뭐 흔히 뭐 남자분들이 이제 바람을 많이 핀다고 그것도 일반화는 아니지만 네네. 하여튼 바람핀 네. 남녀 배우자분들이 이혼을 하면 부양 의무가 없어지는 걸로 보이는데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역으로 이혼을 하면 부양 의무를 더 확실하게 책임을 져야 된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우스갯소리로 이혼을 하게 되면 더 내 재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더 반쪽짜리로 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게 무서워서 이혼을 꺼리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얘기들을 미국에서 살다 온 분들이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가요? 네네. 굉장히 엄격하답니다. 그 자녀에 대해서도 네. 본인이 회사 생활하면서 받은 월급에 정확히 예를 들어 50%는 50% 이런 부분을 정확히 지급하지 않으면 네. 법적인 책임을 져야 된다고 그러네요. 네. 그리고 재산 같은 경우도 정확히 반 50% 나눠야 되고 이래서 사실은 이혼이라는 거는 하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아니, 어찌 보면 예. 네, 자녀들을 위해서 물론 이혼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어쩔 수 없는 거긴 하지만 우리 아이들이나 기본적인 거를 생각을 해볼 때 이혼이라는 거는 좀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인데 미국에서는 하여튼 철저하게 부양 의무를 지도록 그렇게 돼 있다고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네. 이 판례가 기존 판례를 유지한 것이어서 바뀌는 것은 없습니다. 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법관 13명 가운데 6명은
이미 결혼 생활이 파탄에 이르렀다면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도 인정할 수 있도록 판례를 변경해야 한다. 이런 의견을 냈습니다. 네. 제가 뭐 시기상조라는 말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요. 네. 예,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많은 신문들이 아직 우리나라에서 이런 파탄주의, 그러니까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인정하는 것, 요거를 도입하기에는 아직은 아까 말씀드렸던 가혹조항, 그러니까 네. 부양의 책임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가혹조항이 없기 때문에 네. 시기상조라고 얘기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이 시기상조라고 하는 단어가 와닿는 이런 판결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법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을 철저히 제정을 해놓고 파탄주의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런 의견이네요. 예, 근데 뭐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결혼 생활에 이게 믿음이 깨졌는데 네. 유지하는 것이 과연 네. 서로를 위해서 행복한 것인가 그것도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네. 뭐 그런 생각도 듭니다. 간혹 보면 네. 정말 이렇게 외도를 한 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하는데도 이혼을 하지 않고 사는 분들도 있어요. 네. 뭐 이유는 여러 가지겠지만 뭐 자녀를 위해서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있는데 이제 파탄주의를 적용을 하자면 바람을 피운 사람도 이혼을 요구할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렇죠. 근데 아직 한국에서는 그런 파탄주의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 네. 이번 대법원 판결은 그거를 더 확실하게 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다음은 키워드가 김무성 대표네요. 예, 김무성 대선 후보 불가론이 이 신문에 나와 있는데요. 네. 새누리당 친박 핵심으로 청와대 정무특보를 맡고 있는 윤상현 의원이 김무성 대표만으로는 대선에서 승리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하면서 사실상 김무성 불가론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그 윤상현 의원이라고 그러면 예. 지금 청와대 특보를 맡고 있는 의원 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이분이 김무성 불가론을 이야기했어요. 예. 윤 의원은 어제 언론 인터뷰에서 야권의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와 안철수 의원, 박원순 서울시장 등의 지지율을 다 합치면 김무성 대표보다 훨씬 많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야권이 단일 후보를 낼 텐데 여권이 현재 상태로는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또한 윤 의원은 여당 대선 후보를 다원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내년 총선으로 4선이 될 친박 의원들 중에 대선에 도전하는 분들이 있다. 영남에도 있고 충청에도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김 대표가 최근 사위 마약 투약 사건으로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친박의 이제 노골적인 김무성 흔들기가 시작된 것이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한간에는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를 제끼고 깜짝 대통령 새누리당 후보가 좀 있으면 나올 거다. 그렇죠. 네, 이런 분석들이 정가에 파다하게 예. 퍼져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김무성 대표가 지금 사위 마약 사건으로 지금 궁지에 많이 몰려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리고 지금 사위 집에서 마약 15개가 나왔다고 그러죠. 주사 바늘이. 네. 근데 한 개 DNA가 사위께 아니고 다른 사람 건데 네. 그거는 조사하지도 않았다. 네. 그래서 지금 굉장히 김무성 대표가 지금 공경에 처해 있는데 네. 이런 와중에 윤상현 특보가 김무성 불가론을 얘기했어요. 예, 네, 그렇습니다. 네, 공교롭습니다. 네. 네, 이어서 이제 야당으로 가볼까요? 네. 문재인 대표와 안철수 의원이 어제 단독 회동을 했습니다. 혁신안 처리를 위해서 소집된 중앙위원회를 하루 앞둔 어제 회동을 했는데 배석자 없이 1시간 20분가량 대화를 했다고 합니다. 이 주류와 비주류, 제가 이거를 어떻게 나누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네. 신문에서 쓰고 있는 거니까, 네. 주류와 비주류 간의 극한 대치 상황에서 중앙위의 성패를 가를 단판 성격의 만남이었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 두 사람이 중앙위 개최 시기에 대해 입장이 엇갈리면서 문 대표는 중앙위를 예정대로 오늘 강행하게 됐습니다. 혁신안을 통과시키려는 문 대표와 주류 측 그리고 이에 반하는 비주류가 맞붙을 중앙위는 격전장이 될 공산이 커졌습니다. 네, 오늘 중앙위원회에서 혁신위원회 혁신안
표결 처리가 오후 2시에 지금 예정돼 있어요. 네. 네. 근데 이제 조금 흥미로운 것은 안철수 의원이 그랬다고 그래요. 문재인 대표만 만나면 성과가 없다. 다른 의원들을 만나면 성과가 있는데 그 예전에 이제 그 대선 단판 때도 그랬고 이번에도 그랬고 또 전에도 한번 그 회동을 했었는데 유독 문재인 대표와는 성과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네, 고전에 천정배 그 무소속 의원하고 만남을 가졌잖아요. 네. 거기에서는 성과가 나름대로 있었나 봐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 보니까. 네네. 어제 신당 창당에 관한 얘기 아니었을까요? 네. 그래서 어찌됐든 안철수 의원이 비주류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어요. 예, 이번에 그 단독 회동을 하면서 이 두 사람이 핵심으로 확실히 떠오르게 됐습니다. 네. 안철수 의원이 뭐 3대 혁신안을 이야기했다고 그래요. 혹시 조사한 게 있습니까? 아니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부정부패나 뭐 인재 영입, 부패 척결 뭐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했고 첫 번째 그 이야기한 게 낡은 진보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낡은 진보들은 청산이 돼야 된다. 네. 아마 그 386 세력들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부패 척결. 그 한명숙 전 총리가 구속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뭐 그 30여 명의 의원들이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고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패가 척결이 돼야 되고 그리고 인재 영입을 해야 된다. 이런 세 가지 혁신안을 주장을 했는데 이날 회동에서는 그 3대 혁신안에 대해서는 문재인 대표가 공감을 표했다고 그래요. 네, 앞으로 계속 의견을 나누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중앙위원회는 연기를 하자라는 제안과 문 대표 재신임 문제는 철회해달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 대표가 확고하게 거절 의사를 밝혔다고 그래요. 네. 어제 하여튼 그 문안 회동이 굉장히 큰 이슈가 된 날이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네. 다음 주제 넘어가 볼까요? 예, 이 서울지방경찰청 지하철 성폭력 수사대는 지난 7일 오후 5시쯤 서울 지하철 강남역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던 40대 남성을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이 남성은 피해 여성의 하반신을 30초가량 몰래 찍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체포 당시 남성은 신분을 공무원이라고만 밝히고 근무처는 함구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 촬영 여성을 성추행한 분이 공무원이라고요? 예. 네. 그런데 이제 경찰이 경찰 시스템을 조회한 결과 이 남성은 현직 헌법연구관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해당 남성을 성폭력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뒤 기소 의견으로 경찰에 송치하고 관련 사실을 헌법재판소에 통보를 했습니다. 헌법연구관은 헌법재판소 산하재판부 소속으로 사건의 심리와 심판에 대한 실질적인 조사와 연구를 수행하는 곳입니다. 이 사법시험을 통과해야만 하는 특정직 국가공무원으로 처우도 판사에 준하는 이런 신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헌법연구관이 그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했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네, 이 뉴스를 보면서 김수창이라는 단어가 떠오릅니다. 아시죠? 네. 그 제주지법 부장판사인데 그 음란행위 길거리에서 음란행위를 하다가 처벌을 받으신 분인데 근데 얼마 전에 사실은 뉴스들이 많아서 묻혔는데요. 이분이 변호사 개업 승인이 났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변호사로 활동을 할 수가 있다고 그래요. 네. 얼마 전에 저희가 이제 인터뷰한 이정열 판사 있지 않습니까? 이정열 판사는 변호사 개업이 불가해서 지금 사무국장으로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이정열 판사는 변호사 개업이 안 되고 길거리에서 음란 행위를 한 김수창 그 전 판사는 변호사 개업이 되고 어떤 게 법 적용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헌법 연구관이 그 여성을 몰래 찍었다라는 뉴스.
네, 어쨌든 참 안타까운 일이네요. 네. 다음 뉴스 어디로 가볼까요? 복지부네요. 예, 복지부입니다. 네. 이 보건복지부가 여중생 성매수를 한 직원에게 정직 3개월의 솜방망이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인재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어제 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직원 징계 현황을 보면 2011년부터 지난 6월까지 5년간 내린 징계 78건 중에 성범죄는 8건이었습니다. 성희롱 5명, 성매매 2명, 성추행 1명 순이었습니다. 특히 성매매 2건 중에 1건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매매였으나 복지부는 이 공무원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리는데 그쳐서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징계는 성희롱, 성매매의 경우 비위 정도가 심각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파면, 해임하도록 한 공무원 징계령 시행 규칙과 어긋나는 것입니다. 당시 이 공무원은 성매수를 한 여성이 중학생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공무원은 네. 3개월 징계를 받고 네, 다시 근무를 하고 있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이런 참담하네요.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정부에서 쉬쉬하고 계속 일을 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이 예. 그 복지부가 성매매, 성희롱, 성추행 사실은 정부 기관이 나서서 이런 부분의 근절을 위해서 앞장서야 되는 그 그렇죠. 기관인데 예, 오히려 감싸주고 은폐하고 쉬쉬한다라는 그 내용이 국정감사에서 지금 밝혀진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이 바로 잡혀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뉴스는 이제 추석 관련 뉴스네요. 예, 제가 신문을 보다 보니까 이 세계일보 사진인데요. 네. 그 의원회관에 벌써 추석 선물이 산더미처럼 이렇게 쌓여 있는 사진이 실려 있었습니다. 네. 그 사진 설명이 약간 재밌어서 제가 소개를 해드리는데요. 네. 그 한 줄 설명인데 네. 그 멘트가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로비에 각 의원실로 배달된 추석 선물이 수북이 쌓여 있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네. 제가 참 신문을 보다가 네. 수북이라는 표현을 정말 오랜만에 들어본 것 같더라고요. 순우리 말이죠. 네. 수북이 의원실로 배달된 선물이 수북이 쌓여 있다. 네. 수북이를 언제 들어봤나 싶어서 네. 했는데 뭐 이런 사진을 보면서 진짜 추석이 벌써 코앞에 다가왔구나. 뭐 이런 생각도 들었고 네. 이렇게 의원님들께서 선물을 수북이 받으실 만큼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좀 일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근데 저는 이 뉴스를 보면서 네. 좀 딴 생각을 했는데요. 네. 국회의원회관 로비 있잖아요. 네. 아, 로비에 로비하기 위한 선물이구나. 저는 이렇게 봤는데 우리 이정일 PD는 예. 수북이라는 표현에 예. 네, 그 방점을 찍으셨네요. 예, 그 사진이 네. 뭐 선물이 그냥 줄을 서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참. 그게 어쨌든 순수한 선물인지 로비 선물인지 어쨌든 지금 이제 국민들이 보기에는 국정감사를 지금 하고 그렇죠. 있기 때문에 예, 많은 분들이 순수한 선물로 보지는 않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다음 뉴스는 인터넷 블로그 제품 사용 후기 가장에 비방한 소식이네요. 예, 조선일보 보도인데요. 그 SNS와 인터넷 블로그에 제품 사용 후기를 가장해서 그 상대 그 경쟁사를 비방하는 그런 내용이 많다. 이런 네. 내용입니다. 네. 이 경쟁사 제품을 악의적으로 비방하는 기업들의 흑색 선전이 인터넷이나 SNS로 더 교묘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경쟁사의 악의적인 허위 비방글이란 티를 내지 않기 위해서 이제 사용 후기를 올린 것처럼 해서 포장하는 일이 많은데요.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시면 작년 5월에 모 맥주에 대해서 맥주에서 냄새가 난다. 임산부는 이 맥주를 마시면 안 된다. 네. 이런 식으로 루머가 퍼진 적이 있죠. 혹시 네. 기억하시나요? 맥주는 그 기억이 안 나는데 예, 빵 관련된 거는 좀 많았죠. 아, 그런가요? 네. 예, 저는 이 맥주 확실히 기억이 나는데 네. 이것 때문에 다른 맥주를 마신 적이 있었거든요. 맥주를 자주 마시는군요. 아니, 자주 마시는 건 아니고. 네. 그래서 이런 루머가 퍼져서 소독약이 들어갔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네. 그게 알고 보니까 경쟁사 직원들이 이 메시지를 유포에 가담한 것을 밝혀졌습니다. 지난해 12월 이제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겨졌는데요.
그리고 이 최근에는 건강식품 그리고 화장품 분야에서 이렇게 후기를 가장한 악플 마케팅이 횡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거하고 뭐 연관이 될 수도 있는데 네. 왜 유명한 LG 삼성의 세탁기 사건 있지 않습니까? 예, 네, 그렇죠. 그것도 아마 이런 맥락이지 않을까 싶어요. 예, 근데 이제 저는 예전에는 반대로 자기 회사 제품을 좋게 이야기하는 그런 뭐 블로그나 네. 그런 거를 뭐 써주면 뭐 돈을 준다든지 예. 아니면 제품 후기에 이거 정말 좋다 이렇게 식으로 자기 회사 제품을 홍보하는 식으로 네. 이 마케팅을 SNS를 이용하고 이랬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제는 뭐 반대로 이제 악플 상대 회사 제품을 나쁘게 얘기함으로 인해서 악플 마케팅이 있다. 이런 것 자체가 좀 슬프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예. 예전에는 선풀 마케팅이었다면 예. 요즘은 악플 마케팅으로 기업들이 돌아서고 있다. 예. 이런 분석인데요. 예, 그래서 이제는 인터넷에 달리는 뭐 상품이나 뭐 그런 것에 달리는 댓글에 좋은 글이든 나쁜 글이든 내가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멍하니 보면 이게 마케팅에 내가 속아 넘어가는구나. 선풀 마케팅이든 네. 악플 마케팅 이 믿을 게 없다. 이런 식으로 생각이 될 것 같아가지고 네. 예, 좀 슬픈 이런 생각이 들어서 기사를 한번 소개를 해드렸고 그 기사 말미에 정지현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같은 업종끼리 근거 없는 비방과 공격을 계속해서 일삼게 되면 소비자들이 등을 돌려서 업계 전반에 공멸을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업종끼리 근거 없는 비방과 공격은 좀 삼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인데 저는 여기에 완전하게 공감을 하면서 같은 업종뿐만이 아니라 뭐 근거 없는 비방과 공격은 좀 없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상도라고 있죠. 그렇죠. 상도를 지켰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이제 인터넷에 달리는 댓글도 내가 중심을 갖고 보지 않으면 마케팅에 속는 거다. 이런 생각을 근데 하면서 이제, 예. 네네 댓글 이런 부분들이 네. 사실은 이제 뭐 긍정적인 격려, 뭐 응원의 댓글은 힘이 나기도 하지만 네. 그 악성 댓글은 사실은 그 상처를 주는 그렇죠. 게 맞거든요. 예, 그래서 뭐 그렇습니다. 연예인들이 자살하기도 하고, 예. 네 그런데 가능하면 부정적인 악성 댓글은 음. 사라졌으면 네, 하는 생각도 그렇습니다. 좋겠습니다. 예, 건전한 비판은 언제든지 환영하는데 네. 막 진짜 비난, 막, 예, 네네, 무조건 비난을 위한 조롱과 비난, 막 네. 이런 거는 네,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이어서 뭐 소방 공무원의 자살이 많다고요? 예, 한국일보의 보도입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박남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민안전처 소방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순직한 소방관은 33명, 자살한 소방관은 35명인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자살한 소방관도 35분이나 계셔요. 예, 순직한 소방관보다 자살한 소방관이 2명 더 많은 것으로 집계가 됐는데요. 네. 업무를 보다가 순직한 소방관보다 이제 우울증과 외상 후 스트레스, 네. 수면 장애 등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소방관이 더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어제 신희진 새누리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현재 전국 소방 공무원 21,509명이 1,933억 원의 초과 근무 수당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예, 전체 소방 공무원 43,000명이 2명 중 1명꼴로 1인당 평균 지급액은 890만 원 수준입니다. 미지급액이 1인당 890만 원을 초과 근무수당을 지급하지 못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박봉에 시달리고 계시는 소방관들이 미지급액이 1인당 890만 원이다. 네. 지금 추석을 앞두고 있는데 이 뉴스를 관계 단국, 이게 행정자치부 소속이죠. 네. 네네. 행정자치부에서 미지급된 그 액수를 지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액수도 액수인데 미지급 액수인데 네. 이 순직한 소방관보다 우울증과 외상 후 스트레스 그리고 수면 장애 등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소방관이 더 많다는 이야기에서 뭐 소방관들의 처우가 네. 좀 뭐 돈뿐만이 아니라
뭐 정신적으로도 개선이 돼야죠. 예, 개선이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좀 다른 얘기지만 네. 9월 12일이 자살 예방의 날이었어요. 네, 예. 우리나라가 자살률 1위라고 그러죠. 랭킹. 아이고. 지금 OECD 국가 중에서 연속 3년째 그러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정말 이런 뭐 소방관까지 자살률이 높다는 거 보니까 네. 좀 심각한 현실이고 소방관의 처우가 개선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네. 조간 브리핑 여기까지 드릴까요? 예. 네, 조간 브리핑 이정일 PD였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국민 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